안녕하세요. 혁신교육지구 미래를 향한 제안 중 민간학 거버넌스 주제별 세션 1부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세션의 첫 번째 주제는 민간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사례 및 실천 방안 연구로 저는 이 세션의 진행과 발표를 맡은 용산마을교육연구모임 연구자 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서는 용산혁신교육지구에서 진행된 포럼 및 우리마을 교육토론회 모두의 용산혁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민간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서울시 교육청은 혁신교육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학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려고 했는지, 다른 자치구에서는 민간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등포 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을 오래 하신 영등포 혁신교육지원센터 센터장님, 김숙희 선생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등포 혁신교육지원센터장 김숙희입니다. 2015년에 자치구가 예비 혁신교육지구로 시작할 때 학부모로 참여해서, 그리고 2016년도에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를 아주 잘했다는 매우 우수지구로 선정될 때 마을학교 분과장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혁신교육지원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에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함께 기획 운영하고 계신 조대진 장학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 조대진 장학사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구로 혁신교육지구 담당 장학사를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주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를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주제를 이제 준비하게 된 강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제 용산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을 준비하면서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실무협의회 위원을 거쳐서 19년, 20년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맡았고요. 지금은 혁신교육지구 안에 혁신지원분과라는 분과에서 활동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발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이 지점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먹지 않고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있는 이 지정된 이 대목인데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 등 교육 주체와 민간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거는 거의 앞에 부분에 정의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이 정의에서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학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학 거버넌스 진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과 의문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의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을까? 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과 아니면 사업을 계속 진행만 하고 있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위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는 민간은 계속 소진만 되는 것은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올해 우리의 성과는 도대체 무엇이었지?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런 끊임없는 의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매달 미션 클리어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월에 설명회를 하고 3월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학교를 컨택하고 분과 구성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다가 8월이 되면은 워크숍을 막 하고 있고, 10월이 되면은 이제 미래교육 한마당이라고 저희 이제 전체 축제 행사가 있는데 그걸 막 하다가 11월이 되면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하는 와중에 12월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렇게 매번 능력치만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업들을 왜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민간화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간화 거버넌스 운영 이제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로 조금 이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군다나 혁신교육지구 평가도 이에 맞춰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간화 거버넌스란 구성 비율, 운영 방식,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 비율에 있어서는 어떤 인원수, 그다음 민간학의 구성비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 이제 관이나 학의 구성, 그러니까 관의 비율이 높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회의의 종류, 뭐 운영 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실무 협의회, 분과 협의회, 기본적인 구조 이렇게 세 개는 다 모든 자치구에서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TF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있죠.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접하면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이 온라인으로도 수시로 만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역할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획하고 함께 실행하는가, 평가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민간화 거버넌스의 어떤 작동에 있어서의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구별로 고민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종합평가서를 이제 자치구마다 제출을 했고 그 내용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랑구의 경우에는 2년차, 3년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화 거버넌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필요하고 구성원의 전문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평구에서는 중간 조직의 역할의 강화와 거버넌스 발전 방안에 대한 전망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을 하죠. 구로구가 이제 굉장히 오래되었잖아요. 구로구 이제 금천구가 오래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오래된 지구에답게 기존 참여자와 신규 참여자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 혁신교육지구의 결을 같이 맞춰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는 이제 분과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 좀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용산에서도 분과협의회를 거의 2년 동안 거의 진행하지 못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초기 2년은. 그랬을 때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어떤 TF팀에 대한 고민들도 합니다. 그리고 중구에서는 전체가 이제 운영협의회 따로, 실무협의회 따로, 분과협의회 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도 제안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민간화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과제는 이러한 고민과 과제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이슈로 사실은 저는 넘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선정됐을 때는 양적으로 어떻게 성장하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지, 어떻게 이것을 키워나가지, 어떻게 협의하지 이런 고민에 좀 더 착목해 있다면 그 다음에 질적 성장으로서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용을, 컨텐츠를 우리는 앞으로 발전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과 포럼, 워크숍, 그 다음 컨설팅 등을 거치면서 우리가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초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는 민간화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로 접어들면서 민간화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021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민간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수 카테고리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좀 자세한 것들도 풀려져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어린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민간학 거버넌스 운영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어린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이라는 표현이 거의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민간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숙에 있어서 주체별 분과를 활성화한다든가 민간학 공동의 뭐 계획 운영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모든 지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마을 혁신 미래 교육 토론회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자치구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혁신교육의 비전, 운영 방향, 철학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반영 통로를 일상화하자라는 목표로 이걸 하고 있죠. 그리고 학교 및 동단위 거버넌스 활성화, 그다음에 새로운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마을교육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마을교육 공동체가 학교를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이 학부모, 시민, 마을 강사들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민간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숙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용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산이 2016년 자생적 민간 모임이 있었고 그 민간 모임이 중심이 되어서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제출을 할 때 이 민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일기 실무협의회에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죠. 2019년에 2기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었고 분과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초기 2년 동안은 분과협의회는 사실은 구조도에 있지만 실제 회의나 실체가 없는 사실은 구조였던 거죠. 근데 이 실무협의회가 다시 2기 실무협의회 되면서 1기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분과를 운영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분과 구성의 어떤 미션을 막 수행합니다. 2, 3월에. 분과원을 모집하고 분과 체계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지금 3기 실무협의 체계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워크숍을 이것과 같이 어떻게 했을까를 좀 같이 살펴봤는데 2017년에는 처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미션과 인재상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들을 정하죠. 우리의 민간학 거버넌스의 규칙들을 만들게 되고요. 2018년부터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좀 도출해서 그것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더 필요한 게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2019년에는 분과가 만들어지면서 분과협의회별 워크숍을 합니다. 우리가 분과를 어떻게 미션을 만들고 사업계획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데 2020년에 안타깝게 코로나로 추진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올해에 이 용산 혁신교육지구 포럼과 우리마을 교육 토론을 하면서 다시 이런 거버넌스의 흐름들을 워크숍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게 된 것이 모두의 용산 혁신교육입니다. 우리마을 교육 토론의 이름이었는데요. 이 모두의 용산 혁신교육지구를 혁신교육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의 사실은 고민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번 저희가 포럼에서는 이 모두의 용산 혁신교육 우리마을 교육 토론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내용과 결과를 많이 이야기해드렸는데 오늘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시 해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용산 혁신교육지구의 큰 그림 찾기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 큰 그림을 어떻게 우리는 그려볼까? 명확한 방향 설정과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죠.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워크숍을 못하면서 용산 혁신교육지구 그 예산을 용산 혁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씁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못하다가 연구 용역을 하죠. 그랬더니 이런 명확한 방향과 설정의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모든 분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해가 적은 주민이나 1, 2년차 참여자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구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전 일정 온라인으로 추진하자. 오프라인은 애초 계획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고 심지어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5회차에 걸쳐서 진짜로 모두 이렇게 스텝진들이 만나는 일이 5회차에 처음 있었어요. 1회차부터 4회차까지는 모두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심지어 줌도 운영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죠. 그다음에 기획부터 운영까지 민간학 거버넌스 방식으로 움직여보자라는 게 사실은 또 고민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산 혁신지원분과에서 제일 처음에 이 포럼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4월에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실무협의회에 이제 안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5월에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혁신지원부가 그냥 맡아서 하느냐라고 하지 말고 이런 포럼의 TF팀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분과에서 한 명씩 TF팀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추천으로. 그렇게 TF팀을 구성하죠. 이게 2개월이 걸립니다. 논의 처음 나온 데부터 TF팀까지 2개월이 걸렸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매주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섭외도 하고 스크립트 작성도 하고 진행도 합니다. 그렇게 5개의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1, 2년 차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연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혁신교육지구는 방향이 이래요라는 것을 다시 되돌림표로 만들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와 풀뿌리 교육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혁신교육지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 강연을 통해서 약간 맞춰나가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리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3개의 단체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혁신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나는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토크 콘서트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혁신교육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청소년 분과장인 이 청소년과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경험했던 졸업생인 청소년이 경험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기획자로서의 선생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용산 혁신교육지구 지금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는데요. 마을 강사로 참여한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한 분이 나중에 교체되셨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오산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생태전환교육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같이 함께 하셨던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마을 교육토론회를 함께 하게 되죠. 코로나19 이후에 마을교육과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고요. 그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포럼의 이 TF팀의 논의의 중심에는 저는 이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이 행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TF팀에서 동등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카테고리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 나오는 때 TF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은 그런데 구청에서 정말 다 지원을 해주시죠. 우리는 어차피 교육 포럼 워크숍과 관련된 행사 비용이 있는데 그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사실은 이 구청의 행정보다는 민간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걱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좋은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누가 와서 할 것이냐, 누가 와서 들을 것이냐. 참여자 모집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서 분과협의회를 통한 모집 독려를 하거나 뭐 홈페이지나 용산구 홈페이지나 SNS 카드뉴스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유사한 곳, 뭐 마을 공동체나 이런 곳에도 뿌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학 거버넌스 참여자 및 과거 참여자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참여자들에게도 문자와 1:1 개인 연락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구청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1:1 개인 연락은 구청 주무관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거의 뭐 100명 리스트를 꺼내놓고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막 이런 걸 다 체크를 일일이 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모든 회당 한 20명만 넘어도 성공하겠다. 사실 용산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총 90명이 신청을 하셨고 거의 회당 50명 정도가 들어왔고 마지막에 있는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서는 70명 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모두가 정말 엄청난 성과였다라는 민간학 모두가 그런 평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전교육 자료를 배포해보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강연에서 강연을 하려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최소한 오시는 분들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단어를 모르고 들어오시는 우리 초심자들이 계시면 이야기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교육 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이야기를 나눌 때 힘들었던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묻고 오늘의 뭐 이야기에서 가장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 손님은 누구였는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용산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였어? 라는 질문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결국에는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의 주제가 정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마을 교육토론회만 하자라고 되어 있지 주제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지고 우리마을 교육토론회를 준비하려다 보니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소모임을 진행할 촉진자가 필요했는데 그 촉진자를 사실은 업체나 아니면 그런 활동을 하신 기관들을 불러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장 잘 수렴할 수 있어 라는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TF팀 활동하시는 분들과 단연차 활동가들이 그거를 다 맡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를 함께 하게 되죠. 원래 토론 주제는 5가지였다가 한 가지는 약간 참여자도 없고 다 여기에 포괄되는 이야기여서 하나를 이제 없애고 4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주제에 6개의 토론방이 만들어집니다. 주제 토론 1하고 두 번째가 2개씩 만들어지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1개씩 만들어지게 되죠. 그 결과는 이제 지난번 포럼 때 이야기 들었지만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 마을과 학교의 만남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통되게 자료의 공유가 되어야 된다. 공동으로 기획을 하자.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요. 주제 토론 2번째에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마을 강사 교육이 필요하고 마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의 교육들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3번째 주제에서 용산의 특수성에는 이제 다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세게 있습니다. 다문화가 있고 거기에 어떤 교육문화 발굴과 자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이 필요하다. 저희는 진짜 이게 너무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기술교육, 전자상가도 있는데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잘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는 소통과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래서 허브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사실은 조금 늦긴 했지만 온전한 환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아직 과제로 남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 환류를 위한 보고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토론회를 기획을 했을 때 우선순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모임방에서 다 정하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부터 우리는 좀 해결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구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지원청에도 제안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좀 특별하게 이야기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저희 뭐 한계 지점일 수도 있는데 용산의 특수성, 다문화 비율을 어떻게 우리가 좀 다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초중고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3.7%입니다. 용산은 서울시 평균이 2.14%인데 100명 중 1.5명 정도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 반에 1명 정도가 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의 아프리카계 학생이 140명인데 66명이 용산에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있죠. 그렇게 된 어떤 상황에서 세계 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 요구가 크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가치의 가치라는 이름으로 공모 사업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됩니다. 이 다문화에 관련된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민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일반 참여자에서 청소년이 너무 부재하다.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민간화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 토론회를 통해서 혁신교육지구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 보니 확산을, 그리고 그것들로 우리가 좀 잘 알리고 싶은 어떤 확산을 위한 욕구들이 있고, 그 욕구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담아서 그 역량 강화를 하고, 역량 강화가 되었더니 다시 가치와 비전을 다시 알릴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약간 선순환 구조에는 민간화 거버넌스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작동되는 것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는 계속 들어오게,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고 그러려면 사실은 홍보와 네트워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야 신규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이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또 확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긴 시간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함께 하신 패널분들과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모두의 혁신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교육지구의 민간화 거버넌스 활성화 모델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 모델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김숙희 센터장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까 네. 자료 발표해 주신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네. 그 모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게 용산 혁신교육지구와 어떤 인연이 있었나 라고 봤더니 자료 보실 때 아까 사진이 이렇게 나왔던 자료가 있었어요. 포럼 및 워크숍에서 용산 혁신교육지구가 처음 이제 실무협의회 분들하고 같이 하는 워크숍에 제가 영등포 혁신교육지구의 민간화 거버넌스 사례, 마을교육 공동체의 사례를 들고 거기서 제가 발표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면 저 귀퉁이에 제가 이렇게 손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인연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발표해 주신 자료 중에 맨 나중에 나왔던 선순환 구조, 그죠? 네. 가치 비전, 그다음에 확산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역량 강화가 다시 가치 비전으로 질적인 성장을 가게 되는 이 과정을 제가 보면서 맞다. 이게 민간화 거버넌스라고 하는 그 어려운 단어에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면서 성장하는지를 단순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선순환 구조가 가치와 비전을 알게 되면 확산하려고 하는 그 홍보의 욕구가 이렇게 한 단계 가기보다는 여러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처음에 참여할 때 사실 그 가치에 동의했거든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걸 돌보는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과 학교라고 하는 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사실은 매료되면서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 표에서도 이 선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차되면서 가는 거죠. 가치와 비전에 동의해서 참여하게 되니까 참여하면서 역량 강화되고 다시 그것이 홍보로 가고 이렇게 해서 그 도표에서 조금 더 선들이 교차되면 좋겠다. 선순환 구조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용산 혁신교육지구 처음에 이제 민간화 거버넌스 하실 때 아마 이제 그거 다 하셨을 거예요. 저희도 이런 민간화 거버넌스의 이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도표도 나오지만 사실은 그 약속을 먼저 하게 돼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딱딱한 말일 수도 있지만 꼭 지켜야 되는 우리의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운영 원칙을. 그래서 영등포 혁신교육지구도 2017년도에 워크숍을 크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할 때 운영 원칙을 정했는데요. 그때 9가지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원칙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원칙을 한번 다 읽어드려볼까요? 네, 그것도 좋죠. 괜찮으실까요? 네. 제가 그 책상 옆에 그 모니터 옆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최근에 이걸 하려고 붙여놓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도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를 하면서 민간학 거버넌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보면서 우리가 운영 원칙을 9가지나 정했었네. 이렇게 훌륭한 원칙을 하면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써놨던 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1. 혁신교육지구의 가치와 비전 공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하기. 2. 학생,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서는데 중심 목표 두기. 3. 우리 가로 열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여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기. 4.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활동. 여기서는 괄호가 중요해요. 괄호 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5.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민간학 거버넌스 운영 방안 마련하기. 괄호 열고 정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있는 실천, 그리고 행정 재정적 협력 방안 모두 모색. 그리고 6.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 찾기. 그리고 7. 분과끼리 활발한 정보를 공유하기. 그리고 8. 여기에서의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네. 마음속 깊이 소통하기. 어려운 점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기,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풀기.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 9. 맨 끝에 시간 지키기.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시 10분은 4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같이 했었던 민간학 거버넌스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 원칙이 아마 그 지구에서도 하다 보면은 이런 운영 원칙을 만들고 서로 마음을 맞추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용산혁신교육지구에서도 2017년에 민간학 거버넌스 이 같은 워크숍입니다. 지구별로 다 이거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지켜야 할 약속 저희는 이제 9가지였는데 11가지나 있더라고요. 다름은 즐거움이다. 뭐 듣기를 먼저 대화로 해결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창출하자. 그다음 정보 공개와 공유를 위해 서로 알리고 알려하자.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도 메모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모두의 용산 혁신교육 이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대진 장학사님은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2017년 1월인가요? 그 일산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에서 자치구별로 이렇게 우리가 민간학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원리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현장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도 이제 구로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2가지인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마다 혁신교육지구 기본계획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떤 데서는 아직도 꼭 그 계획서에 첫머리에 그 거버넌스의 원칙을 꼭 거기에 이렇게 인쇄해서 제일 먼저 첨부한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제가 그때 했던 말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용산 옆에 공덕동에 살기 때문에 항상 용산에 대해서는 항상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용산 그 우리마을 교육 토론을 보면서 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뭐 교육감님이라든지 구청장 같은 이런 정책들을 좀 수립하고 또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좀 자신감 있게 좀 결합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용산의 11가지 모델에 대해서 보면서 사실 우리 사업이 협치라고 하는 번역이 됩니다. 거버넌스란 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그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인 것이 아니어서 되게 복합적이고 되게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원칙 중에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름의 즐거움을 느껴야 한다는 이 부분, 아까 11가지 중에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민간학 거버넌스의 역량이란 것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역사적 맥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상태, 상황도 그렇고, 또 자치구의 컨디션도 그렇고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데서는 어떤 관이 좀 중심이 되고 어떤 데서는 민이 좀 중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민은 늘 소진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직업적 안정성을 가진 관에 비해서 그러합니다. 또 관은 매우 지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하나의 수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절차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인가 이렇게 되면서 관은 또 회피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가 어떤 다른 생각을 갖게 될 때 관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민은 나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분절되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좀 앞으로도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업, 어려운 문법의 사업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때 꼭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민은 관의 어려움을, 관은 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이런 다름을 존중하는 또 즐거워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중반을 넘었으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이 현재 자치구에서 우리말 교육 토론회가 25개 자치구에서 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아예 명시를 하셨었잖아요. 민간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이 토론회가 왜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했는지 사실은 저는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계획서로 지구에 전달되어 있을 때에 그냥 사업의 하나로 하달되는 느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했을까,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어떠한 목표로 이 우리말 교육 토론회가 추진되었는지 배경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사실 원래 그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의 이름이 우리마을 혁신 미래 교육 토론회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획 회의를 하면서 우리 김숙희 센터장님도 참여한 기획회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혁신 미래 교육 토론 너무 어렵다.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로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제가 올해 제일 잘한 일이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는 이게 일회성, 그리고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장기간에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마을 교육 토론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거버넌스란 게 100이면 100 다 달라요. 그리고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맥락적으로 보면, 자, 다양한 조직들이 처지와 조건이 다른 다양한 조직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조직들을 묶어서 하나의 목표를 또 하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공동기획, 공동운영, 공동평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경직성을 불러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제한된 거였어? 애초에 계획된 거였어? 이렇게 우리가 막 말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각 조직마다의 어떤 자율성을 주면서 거버넌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큰 비전과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주체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조직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훨씬 더 소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사업 속에서 우리가 늘 새롭게 이 어떤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이 사업이 5천만 원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해야 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계속 토론을 통해서 참여를 통해서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분과예요. 아까 우리 강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 분과가 제대로 서야 혁신교육지구가 뿌리가 단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학부모 분과라든지 지역사회 분과, 그다음에 청소년 분과, 교사 분과 이런 각각의 교육 주체들이 모여서 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의 총체로서 우리는 우리마을 교육토론회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실체가 우리마을 교육토론회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금까지 6년간 하고 있는데 보면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100인 토론, 500인 토론, 그 다음에 토론회, 포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지면서 있는 데와 없는 데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 사업을 집어넣었던 것도 이런 어떤 이제 좀 균질화된 이런 발전을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잘 된다고 하는 측면은 이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한류는 저희가 지역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국가로 이렇게 교육 의제들이 모아지고 또 국가에서 중앙, 우리 서울로 또 서울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선순환적 구조의 교육 의제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소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하나의 이 거버넌스랑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우리마을 교육 토론회가 사실은 행사로서 기획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토론과 참여를 통해서 이런 계속 앞으로 모아나가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에 가장 좀 방점을 찍어보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숙희 센터장님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등포 혁신교육지구에서도 우리마을 교육토론회가 이제 작은 공론장 형태로 9차례 네. 저희보다 더 많게 하셨더라고요. 좀 운영되었는데 네. 이제 조만간에 종합토론과 발표 같은 것들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에서는 이 민간학 거버넌스의 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다시 좀 활용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3년 동안 영등포 혁신교육지구 진행을 하면서 민간학 거버넌스의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그리고 각 팀별 협의회에서 사업 계획을 잡거나 평가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실행하고 다시 평가하고 다시 그것이 완료돼서 계획으로 잡아지는 이 과정을 한 3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죠. 몇 차례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해 보면 많이 만나지 않고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아까 우리 장학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탁 토론회 하면 100명 정도 모여줘야 뭔가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00인 토론 100명 정도 넘어줘야 뭔가 정말 의제를 만들어낸 것 같고 이랬을 즈음에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약간 느껴질 즈음에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게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저희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마을 교육회의라고 해서 국가교육회의가 제안했던 미래 교육 10대 의제를 선정하는 자치구의 회의를 다 쪼갰습니다. 그래서 20회에 걸쳐서 우리마을 교육회의를 분과별로 주체별로 그래서 청소년,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마을 강사, 그다음에 사업별로 지역 특화문화분과, 뭐 교육안전망분과 이렇게 다 했었고요. 그게 경험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마을교육 토론회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을 때 이게 사업 하나가 늘었어라기보다는 작년에 했었던 그렇게 분과별로 사업별로 했었던 토론을 조금 더 좀 빠르게 시기를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의제를 우리 혁신교육지구 영등포 혁신교육지구가 5년의 성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앞을 내다보는 5년을 한번 준비해 보는 걸로 가보자. 잘 됐다. 이렇게 기회를 삼았죠. 그래서 이번에 별별 공론장이라고 이름도 좀 정했습니다. 사업별, 분과별, 주체별. 그래서 별별 작은 공론장. 12명 이상 모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차례 걸쳐서 총 79명의 우리 분과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공론장 형태는 진행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의제를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의제가 지금 거의 뭐 한 30여 개의 의제 있어요. 이것이 또 분류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마을 교육토론회 종합토론 할 때 발표를 할 겁니다. 그걸 했었던 주체분들이 그래서 발표하고 나면 그것이 다시 환류돼서 내년도 사업계획, 5년의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취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용산도 이랬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런 포인트인 것 같네요. 용산도 사실은 이 포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연초부터 마음을 먹은 게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기획을 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마을 교육토론회 사업계획서가 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자리로 우리마을 교육토론회를 하는 게 좋겠네. 뭐하러 따로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하려고 했던 일을 조금 더 좀 확장을 해보거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한데 그 전에 이제 유튜브에 댓글에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신 선생님이 있어요. 학생 자치가 강화되고 있는데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지역사회 문제나 요구사항을 학생들이 직접 발굴하여 제안해보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기대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정혜진 님이 남겨주셨는데 이 혁신교육지구 이 모두의 용산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는가가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네. 사실은 토크 콘서트의 재학생과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인 참여자들의 울림이 굉장히 컸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참여자는 여기에 없었던 거죠. 이 토론회에 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것은 우리의 좀 한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영등포에서는 이제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이 거버넌스 책에 좀 참여를 하고 이 토론회에 같이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청소년들 만나기 어렵고 학생 만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일단 영등포 자유로운 청소년 자치연합이라고 해서 학기 초에 연초에 그 모집을 해요. 회원들을 영등포 관내에 거주하는 13세에서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해서 많게는 뭐 처음에 모일 때는 막 60명, 70명씩 막 신청을 하시는데요. 끝까지 남아시는 분들은 한 20여 분 정도 되고 올해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못해서 한 30분 정도가 유자청 청소년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그 별별 작은 공론장을 열었어요. 일단 요일은 토요일 오후. 예.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은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은 일요일 오전입니다. 그래서 매번 줌으로 우리 담당 주무관님하고 저하고 우리 그 혁신교육 팀장님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일요일 오전 11시 그것도. 그래서 같이 거기 안에서 한 20분 정도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청소년한테 필요한 교육 의제가 무엇일지,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출이 됐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또 계획서에 잡아 나가야 할지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조금 더 관심 가는 이 계층이 후기 청소년이라고 해서 예,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거나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요 청소년 그룹 청년 혹은 청소년 그룹들이 학생들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멘토단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몽지원단하고 그리고 유자청 멘토단들 그래서 요 멘토단들은 그 학생 시절에 유자청과 자몽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원단 활동을 해서 저희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후기 청소년도 어떻게 같이 함께 하게 될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을 만나긴 너무 어렵다는 거. 입시제도가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 시간이 쌓이니까 후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멘토단 같은 활동도 할 수 있고 네. 정말 좋은 것 같네요.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민간학 거버넌스의 확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린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민간학 거버넌스 운영을 좀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운영될 수 있는지 청소년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학교에 있겠죠. 학교별로 있을 거고 또 학교의 대표들이나 참여자들을 또 학교 밖으로 모아서 연합의 형식으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버넌스 협의체라고 하는 실무협의회나 뭐 분과협의회의 대표자들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체제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영등포에서 100개 학급에 뭐 학급자치 지원비를 우리가 300개인가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급자치나 학교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합하는 측면들 그러면 다양한 또 마을의 자원들과 또 전통들이 또 결합하면서 학교자치와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걸 또 그 사업비를 쓰면서 또 과정에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우리가 이제 구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나래라고 하는 학생들의 어떤 대표자들과 참여자들 모아서 거대한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그 조직의 힘으로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또 구상할 수 있겠죠. 뭐 유자청이라든지 뭐 서대문 같은 경우도 그런 동아리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들을 우리가 이제 분과로 이렇게 같이 좀 데려오는 면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 속에서 보면은 학습을 보충한다든지 자기들이 아니면 하고 싶은 걸 배운 거 그다음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이런 내용 거리들과 이 그룹들을 잘 엮어주면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마을 길잡이 교사가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자꾸 학교 안에서의 배움을 지역사회 내에서의 실천으로 마음과 삶의 일치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과 또 형식이 적절히 좀 만나는 이런 어떤 촉진적인 어떤 역할들이 우리 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문과라든지 우리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한다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청소년이 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과제, 숙제 같은 느낌으로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끝내려고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 단위에서 이제 혁신교육지구의 어떤 공동의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의외로 개복치님, 네, 닉네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십니다. 각 주체들이 잘 따라오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주체를 어떻게 이끌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 사업 자체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간학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학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관의 센터장님이시니까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관의 역할은 좀 뭐라고 주요한 역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주요한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장학사님 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숙희 선생님부터 관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주민으로 학부모로 마을학교 분과장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다가
지금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일의 생리상 볼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지는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이 훨씬 높지만 이 시간의 안배, 계획에 있어서 한 달 빨리 가요.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세워져야 그 다음에 실행되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관은 한 달 빨리 움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다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계획된 대로 실행을 하기 위한 준비 태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에서 느끼기에는 이게 관이 직접 주도해서 관이 마음 먼저 간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 패턴이 조금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도 아까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그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이 그냥 마냥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걸음 가야 될지에 대한 여유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학은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심리적 거리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담장 너머를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제도적 기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교육과정위원회라든지 또 학생 통합 지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그라평 교육과정이라는 말들을 공론화하고 마을그라평 수업, 마을그라평 교육이라는 것을 거의 일상적으로 저희 교육감 비롯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학교도 마을그랍 혁신학교를 두고 마을그랍 중점학교, 마을그랍 일반학교 체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학교가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양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옛날 2015년에 비교해 보면 지금 학교가 굉장히 심리적인 거부감을 상당히 많이 덜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소 아쉽게 보이셔도 옛날에 비교해 보면 정말 저희가 고속도로를 뚫어드렸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조금 더 하면 이제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와 마을의 고속도로 굉장히 팍팍 뚫려서 아주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용산 혁신교육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 민간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이제 연구 주제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정말 민간화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에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나눠보면서 우리 오늘의 자리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조재진 선생님 응원 한마디 던져주시죠. 네. 저는 이제 입시 경쟁 교육도 이제 곧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민 학부모의 참여가 보배다. 네. 시민 학부모의 참여가 보배다. 김숙희 선생님. 네. 혁신교육지구 사업 참여할 때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리고 눈을 반짝거리게 했었던 아마 그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가슴 뛰게 하는 이 한 문장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반짝거리게 만들고 가슴 뛰게 하는 거는 민가나 거버넌스가 손잡았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혁신교육지구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부심으로 활동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부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번 연구를 제가 왜 시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5년 차가 되면서 정말 이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정말 뿜뿜하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지난 4년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성찰해보고 다른 자치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궁금해했던 것 같고요. 용산에서 어떻게 변형해보고 적용해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 해주신 유튜브로 청취해주신 선생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 민간화 거버넌스의 첫 번째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영등포를 좋아해요.